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흘려들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진심이었었죠. 관세를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되면 유예기간 끝나고요. 이제 관세가 다시 적용될 예정인데 8월 1일부터 될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생각해보면 그가 했던 말이 그냥 한 말이 별로 없어요.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말도 안 돼 이렇게 흘려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도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일까요?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사람들 그때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100년 뒤에 여기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고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 석유의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드는 거는 당장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본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온이라고 보거든요. 2023년 미국 본토 연평균 기온이 12.5도입니다. 뉴욕이 13도, 샌프란시스코 14.5도, 텍사스 21도로 한국이랑 비슷해요. 반면에 캐나다는 밴쿠버 11도, 토론토 10도지만 북부 도시들은요 영하권이에요. 그린란드도 연평균 기온이 영하 18.5도로 상당한 영하권입니다. 즉 트럼프는 영하권의 드넓은 땅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박지성 저자가 쓴 1도의 가격이라는 책을 보면요 기후변화가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의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일어납니다. 1850년 이후에 인류는 이산화탄소 2500기가톤을 방출했고요. 그로 인한 온실가스 누적량이 지금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100년까지 3에서 5도 정도의 온난화가 발생할 경우 경제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2022년 이산화탄소 1톤 배출당 190달러 피해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온실가스 6조 6,500억 달러라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전 세계 GDP가 96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5%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1도의 가격에서는 분야별로 우리가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더위가 주는 경제적 피해인데요. 전 세계 13억 인구가 농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전 세계 에어컨 사용 가능 인구는 30% 미만입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요.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이 상당할 거라는 거죠. 32.2도 이상인 날 미국이 30일이고요. 독일이 4일, 캐나다, 영국이 이틀, 인도, 방콕이 150일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지구온도 상승에 더 많은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구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질수록 전기 사용이 늘어나겠죠? 전기료 부담 비중이 증가합니다. 캘리포니아 30만 저소득 가구 데이터를 보면요. 최고 기온 35도인 날이 일주일 되면은 전기요금이 한 달에 8에서 10% 상승하는 결과가 있어요. 지구가 더 더워지면은 빈민층은 전기료를 더 내야 되는데 한마디로 더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농작물 작황도 나빠져요. 그럼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식료품 비용 증가로 이어지죠. 급여에서 식비가 증가할수록 교육비라던가 서비스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위 10% 빈곤국 농업종사자 노동인구가 65%를 차지합니다. 농작물 작황이 감소하면 소득도 줄어들어요. 기온이 2도 상승 시에 옥수수, 쌀, 콩, 밀같이 주요 곡물 수확량이 20% 감소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되면요 수확량이 11%가 감소해요. 농부들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기온이 영향을 끼칩니다. 17개국 기업 데이터를 사용해서 더위가 노동자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봤는데요. 기후가 온화한 가난한 국가 중에서 적응도가 가장 떨어지는 기업들은요. 최고 기온 40도 하루가 연간 생산량 0.4%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생산성이 그대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중소득 국가는 생산성이 가난한 국가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부유한 나라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격차가 심한데 기후변화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싱가포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더운데 잘 살고 몽골, 우즈베키스탄, 북한처럼 추운데 못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 기온 1도 높은 국가의 1인당 평균 소득은요 평균적으로 8%가 낮습니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선진국이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기온 상승은 국민 간 국가 간의 갈등을 커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을 만들어내겠죠. 두 번째는 기온이 미치는 영향인데요. 한 실험에서 해군 장교 11명을 한 공간에 모아두고 실내 온도 23.9도부터 40.5도까지 다양한 온도 상황에서 모스부호 해독을 시켰습니다. 29.4에서 32.2도에서는 시간당 11개에서 12개의 실수를 했었고요. 37.8도에서는 시간당 17개의 실수를 했습니다. 40.5도에서는 95개까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 뇌는 온도 스트레스에 민감한데 체중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인체 배출열의 20%를 차지해요. 여러 변수들도 있겠지만 더운 환경에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실험입니다. 만약에 지구 온도가 2도 정도 더 올라간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실수가 더 늘어나겠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 미국 기온이 2도 상승했을 때 매년 GDP가 1에서 3%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미국 경제 규모 4,200에서 6,3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2021년 미국 수익성 높은 기업 10개의 연간 수익이 5,200억 달러예요. 해마다 빅테크 기업들 수익이 사라지는 수준이랑 맞먹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온과 평화인데요. 온도의 증가는 경제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킵니다. 사회적 갈등이 국경을 넘는 이주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또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거대한 사회, 정치적 충격을 몰고 올 것이다면서 경제평화연구소 대표 스티브 킬렐리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2019년 미국 연방과 주는 치안활동에 1250억 달러의 돈을 써요. 교정시설에 820억 달러 씁니다. 법원에 500억 달러 지출합니다. 한 연구에서 매슈 랜스는 2997개 카운티에 소재한 미국 법 집행기관 17,000곳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극한의 기온이 살인, 과실치사, 강간, 가중폭력 등 형사범죄에 끼치는 영향을 추정했는데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분석한 결과 특정 도시 내에서도 32.2도 이상 기온이 일주일간 지속될 경우에 월 강간 범죄율이 5% 이상 증가했고요. 살인과 가중폭력이 3%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찾아냈어요. 최근 연구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고 기온이 29.4도 이상인 날 강력범죄가 신선한 날에 비해서 9%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의 증가는 사회적 갈등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가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치안에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기온이 증가하지 않으면 이런 비용 손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후 상황은 어떨까요? 지구온난화 마지노선 1.5도까지 남은 시간은 3년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구 기후 시스템은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넘어설 경우에 알 수 없는 양의 온난화로 추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린란드 빙하가 녹을 경우에 해수면이 증가하고 북대서양 열 연분 순환 시스템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대우림이 황폐화되어서 강우량이 감소하고 나무가 죽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해빙되고 거기서 메탄가스가 방출돼서 지구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전쟁 싸움에서 한국에도 훌륭한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 인기 종목들을 보면은 10위권의 4개 종목이 기후에너지와 연관된 기업들이에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도는 인류가 처음으로 생존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지구 온도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겁니다. 화석 에너지 대신 무탄소인 태양광, 풍력,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선박을 생산하거나 대기 중으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하는 등의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죠. 그 이유는 해마다 온실가스로 전세계 GDP 5% 규모인 연간 6조 6,5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전세계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데는 연간 7천억 달러밖에 소요가 안 돼요. 75%를 감축하는 데는 연간 3조 1천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거죠. 지구의 미래가 달린 일에 국가는 지원금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넘쳐나는 수요로 인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경제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기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끓는 지구 속의 개구리를 위한 와튼스쿨 출신의 환경경제학자 목소리가 담긴 책 1도의 가격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구의 소중함과 경제의 흐름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